오늘은 이제 음, 유튜브인데 네. 유튜버들의 그런 그 약간 뭐랄까요? 진짜 협박, 공갈, 양아치 짓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보고 사실은 싶어가지고 예, 예. 제가 이 아이템을 받으면서 정 기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예. 그 기사 제목으로는 우리 뭐 특정 유튜버에 대한 그 명칭을 쓴다거나 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피해자의 거의 실명에 가까운 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아, 예, 방향이 예, 흘러갈 수 있어서 예, 예, 예. 그거를 좀 합의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찌양을 얘기하지 말까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렇죠. 찌양이 상관없죠, 맞아요. 예. 적어도 헤드라인에는 그 이름을 쓰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는 혹시라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네. 주 포인트는 사실은 저는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사이버레카라고 불리우는 선생님, 사람들이, 예, 안 그래도 질문을 구성을 그렇게 네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질문 네네, 구성이 찌양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 유튜버들 그러니까 또 음, 유튜버 또 개개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구제여, 그렇죠. 카라큘라, 전국진, 뭐 가로세로 그렇죠. 연구소, 자, 뭐 김세희 이 사람이 무슨 뭐 정의로운 것처럼 막 또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 안 거는 하고 빼고, 그냥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로 한번 예, 제가 그런 분위기로 구성을 잘 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구성대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예,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있잖아요. 네, 예, 그분이 그때 이제 그 음, 미래양 성폭행 사건 그때 이제 막 가해자 신상폭로하고 누가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분이 인스타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어떤 유튜버도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죠.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건 믿지 말아라. 거짓말입니다. 어. 예, 나는 그건 그냥 내 믿습니다. 사건이라서 나와 관련된 일에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활동을 하는 예, 거고 모든 그렇죠. 유튜버들이 뭐 무슨 뭐랄까요? 약간 정의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한다는 음, 말은 다 뻥이니까 다 예. 거짓말이죠. 믿지 마라 이 말이 했는데 이 말이 이번에 예, 증명된 것 같아요. 예. 그 말은 사실, 그 말이 보여주는 여보세요? 핵심은 뭐냐. 예, 네. 예. 그 말이 보여주는 핵심은, 예, 예. 정의롭다? 혹은 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네. 그, 그, 유튜브 상에 있는 그 많은, 뭐, 사건을 다룬다는 그런 사이버레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 어디까지 믿을 거냐. 그들에 대한 신뢰성을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허가받지 않은 언론의 형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언론사라는 것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각자 내건 이름이 갖는 힘이 있어서 네. 진실을 확대하기도 하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만들기 때문에 네. 가려서 봐야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 독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이거는 일반 언론사도 요새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언론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 유튜버 한 명의 어떤 그 사건 전달에 대한 신빙성의 부분은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으로 네.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 자기 그렇죠.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무슨 뭐 물론 이제 99% 100% 전부 다 그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뭐 정의감을 내세우고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권익을 위해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이 유튜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명예보다는 수익이거든요. 네. 아, 아주 극히 일부의 어떤 분들이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겠죠. 없진 않겠으나 네. 거의 대부분이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자기를 알리거나 혹은 수익을 얻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센사님, 근데 기성 언론계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엿바꿔먹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횡행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국 사회, 한국 경제에 제대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제대로 보도하거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보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 때려가지고 막 반응하게 한 다음에 기사 내려주고 돈 받고 이거를 유튜버들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진짜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유튜버 중에서 특히나 사건 사고를 다루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사이버 레카라 그러죠. 예. 네. 사이버레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사실은 저는 사이비 언론의 일종이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사이비 언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언론으로서의 책임감을 갖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어차피 사이비니까. 그렇죠. 네. 그 언론으로서의 책임감보다 앞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네. 반응 속도 빠르게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가 검증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렇죠. 검증을 수가 하지 않는 거죠. 자극적이냐, 얼마나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느냐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예. 그,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이버 레카에 제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페북에 썼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선후관계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저도권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 뭐 이렇게 자, 댓글을 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문턱의 문제예요. 네.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제도권 언론이 네. 굉장히 믿을만 하죠. 지금 공신력은 있죠. 공신력이 있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다들 제보창을 열어놓고는 있어요. 모든 신문사들이. 네. 근데, 거기 오는 수많은 제보 중에, 네. 취사 선택해서 하루에 신문이 되든 인터넷이 됐든 기사화되는 기사 꼭지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것들, 그것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네. 그들은 좀 더 큰 곳을 보고 있고, 일단 정부나 기업 같은 커다란 곳들의 뉴스가 될 만한 곳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하나나 두 개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미담 기사나, 뭐, JTBC의 사건만장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것들이 아니면 예. 제보가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네. 인터넷 언론들은 일단 숫자가 많아요. 네. 인터넷 언론이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사이버레카라고 불리우는 그들도 숫자가 많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채널 파는 게 너무 쉬워요. 네. 그러니까 나를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좀 이게 사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림이 돼야 그렇죠. 따주는 게 있잖아요. 기성 언론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떠나서 좀 작은 거지만 억울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너무 손쉽게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보를 그대로 다 그렇죠. 써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의 경중이나 이런 거는 당사자는 되게 심각한 건데 그렇습니다. 언론사는 그거 너무 저울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유튜버들한테 막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뭐냐면 지금 기성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쳐봐야 한 50여 개 네.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유사하게 인터넷에서 역할하고 있는 분들이 최소 10배는 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성 언론이라는 거는 메이저 언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그렇죠. 예, 메이저 언론이. 주로 메이저 언론들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손을 꼽는다 뭐 경제지 뭐 이런 거 빼고 예. 그럼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거니까 10대 일간지 방송사 등등등 예. 뭐 예. 그러니까요. 예. 10손가락 안에 듣는 거고 예. 여기는 최소한 100개 이상 될 거니까 네네. 확률이 그렇죠. 예.
확률이 훨씬 높고요. 또 하나, 예. 메이저에서 다룰 만한 그런 컨텐츠들은 이들을 찾지 않아요. 네. 인터넷에 있는 레카드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메이저에서 까인 사람들이 억울해서 찾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자극적일 거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만 들어줘도 될 거예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누군가가 막 산업장애 당해서 죽었다거나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 말고 그렇죠.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덜 중대하더라도 기성 언론에서 할 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네, 창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창구가 있어야 돼요. 유튜버들 말고요. 예, 유튜버들 이 사람 나쁜 사람들 많아서.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무슨 꼭지 하나씩을 다 해서 네. 뭐 카메라 출동, 뭐 현장 무슨 PD가 간다 네. 라는 형태의 꼭지들이 좀 있었어요. 현장에서 네. 하는. 근데 그것들을 많이 줄이고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누가 할 거냐? AI 기자들이 할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일은 솔직히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고 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고 그 들인 시간에 비해서 뉴스화될 확률이 거의 그렇겠죠. 예. 없다라고 예.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간하고 싸우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여기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겠죠. 선생님, 이 이런 유튜버들, 윤리적인 그런, 뭐랄까, 약간 동영상 업로드 가이드라인이나 사정작용이 가능할까요? 예, 이 사람들. 그거는 일단 받아주는 매체에서 해줘야 돼요. 예. 왜냐면 유튜버라는 공간을 네. 제공한 곳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예.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어떤 그런 플랫폼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이용자 채널 대비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인력이 현저히 작아요. 네. 일단 지금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일단 그 마당은 만들어줄게. 네. 만들어주는데 너희들이 적당히 선을 지켜서 사고 안 나게 열심히 만들어봐. 네. 라는 부분이어서 예.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것도 어느 정도의 보도기 때문에 보도 준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네. 된다라는 걸 나서서 인터넷 측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나아가기는 아직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코리아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상 이제 뭐 외국 SNS 그런 플랫폼들은 그렇죠. 방치하다시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탈덕수용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유명인들에 대한 되게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되게 자극적인 게시물 또는 뭐 그러니까 성인 혐오물 뭐 등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적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네. AI가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제가 네. 어제 한 군데를 봤는데 네. 요새 축구 핫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그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는 가능성 하나가 뉴스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 앞으로 점점 더 힘들 거예요. 뭐 유튜브 코리아가 됐든 어떤 한 군데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런 예. 걸 거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 쪽에 일부분으로 넣어서 네. 국가에서 좀 해야 되는 가짜 뉴스나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안 그래도 사실 그 얘기를 예,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나, 그러니까 문체부랑 방통위, 그다음에 국회, 뭐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좀 모여서 논의를 좀 하고,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야 될 텐데, 뭐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예, 예, 예. 여기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들에게 언론의 지위를 줄 것이냐. 네, 그들의 컨텐츠를 방송으로 인정할 거냐. 네, 그걸 지위를 주고 인정을 해야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딜레마일 거예요. 그렇겠죠, 예. 저는 차라리 저희처럼 저 평화미디엄 하더라도 이제 광역단체 쉽게 말해서 제가 광주광역시니까 광주광역시로부터 정기 관행물 그거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주고 적합한 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인터넷 신문 거기 협회 소속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인터넷 신문 협회가 아니라 무슨 그러니까 모든 그 언론으로 등록이 되면은 언론 언중위에서 뭐가 와요. 예, 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뭐가 오는데 거기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뭐 언론협회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좀 약간 연구도 그럴 수 하고 있죠. 가이드라인도 예. 만들고 뭐 자체 그런 좀 정화작용도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예, 차라리.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주제로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주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가해 가능성에 예, 대한 이야기예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제를 다루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1차 문제는 다 종결됐어요. 1차 사건은. 예, 2차 가해로 인한 다툼이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잊혀질 권리. 네, 잊힐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누군가가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전혀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잊혀질 권리 이거를 이번에 폭로한 유튜버들이 오히려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본인, 지향님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해드리지 못했다 이지랄하면서 막 그들이 막 본인이 빨리 잊히고 싶은 모양인데, 잊혀질 권리를 악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게 바로 2차 가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2차 가해 자체가 단일 사건이 된 거예요. 네, 1차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네, 2차 가해가 발생을 하면서 1차 사건이, 원사건이 다시 세상에 드러났는데, 네. 거기다 대고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한다고요? 드러낸 사람들이? 자기들 사건을 만들어 놓고 네. 본인들이 드러내지 않았으면 2차 가해 같은 건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참 제가 사실 이게 이번 사건에 좀 약간 관심이 가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극우 유튜버도 보게 돼요. 가세연. 예. 그렇죠. 보게 되는데 참 그 사람들을 더 심하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유튜버들이 보인 작태들 있잖아요. 그거의 끝판왕의 원조가 가세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예, 예. 사실은 예. 지금 나와 있는 그, 유튜버들은 익명성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을 숨기기 위해서다. 익명성은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은 하지만 이건 익명으로 감춰졌어요. 보호됐어야 되는 건데 내가 당당하게 이름 걸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해서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만들어낸 거라서 네.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의 이름을 이용하고 나서 그렇게 핑계를 대죠. 네. 취재원 보호. 사실 취재원이 없어요. 본인들이 취재원이고 동시에 기자예요. 네. 근데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을 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믿을 만한 취재 대상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에 본인들의 얘기에 힘을 실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가짜뉴스만큼 위험한 게 예. 부풀려진 뉴스다. 네, 신천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